수시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 코치님. 네, 이제 준비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언어 채집 단계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나 못하나를 다 떠나서, 말을 잘한다 못한다를 다 떠나서 아이들한테 언어가 저금되어 있지 않아요. 언어가 쌓여 있질 않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책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가 많이 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죠? 네네네. 기업 오려고 해서 취업 준비하고 면접 하잖아요. 맞아요. 대학. 저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용어예요, 용어. 네네. 용어를 기업의 용어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자기네들 용어로 개인적으로 쓰는 학생 정도 수준의 용어. 맞아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몰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얘가 준비를 맞아요. 했는지 안 네네. 했는지. 그거 좀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답이 오지선다. 또 그리고 단답에만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언어가 없는 거야. 자기만의 그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 그럴까요?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많으면 다양한 요리를 자기 실력껏 잘 맛있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예, 질문을 그래서 따로 받고 질문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본인의 표현력이나 방법을 떠올려서 이거를 면접관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 보질 않은 거야. 한 번도. 맞아요. 생각의 로직, 실행의 로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준비를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채집도요, 다 요령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귀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먼저 어느 과나 상관없이 첫 번째 언어 채집 단계에서는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신문이나 뉴스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신문이나 뉴스인데 온라인에 요즘에 그냥 쳐보기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뉴스 파트나 신문이나 저널 어느 것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최근 신문이나 뉴스 보는데 경영, 사회, 생활 요쪽이 좋아요. 문화나 경영, 사회, 생활, 문화면을 보면서 면접 장면에서 내가 사용할 만한 그런 동사를 정리하라고 그러세요. 먼저. 그래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그 분야에서 다각적인 분야에서 왜 동사를 정리하라고 그러느냐? 말 잘하는 사람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마무리예요. 마무리가 안 돼. 말 못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동사들이라도 정리를 해놓으면 앞에 말이 우왕좌왕 하더라도 마무리는 어떻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끈 마지막 말이 같아요예요. 저는 그때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같아요는요, 모양이 같을 때, 동일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느낌이나 추측이나 했던 어떤 경험들을 전부 다 같아요라고 풀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앞에 내용들이 다 생각이 안 나요. 같아요로 다 끝나버리면은. 그리고 너무 유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통 수준이 그렇게 판단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동사들을 정리하면서 읽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꼭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아요. 아이들이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은 엑셀로 정리를 해야지 겹치는 부분들을 뺄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 동사로 이렇게 따로 적어가지고 그거를 연습해 왔는데 훨씬 그 말하는 스킬이 훅 성장했다. 이런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뉴스 검색인데 뉴스와 기사를 검색하는 것은 동일한데 지금부터는요, 전공에 맞는 기사 내용을 뽑아내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논설도 괜찮고요. 그런 이유는요, 우리가 면접은요,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그것도 명확하게
질문의 의도에 맞게끔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한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신문이나 뉴스의 타이틀이나 아니면 그 안에 보면은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요즘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원리 원칙대로. 네, 그리고 그 어떻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심해서 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벤치마킹 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를 넣어서 최근 거예요. 최근 1년 이내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잘 넣어야 돼요. 키워드 예시까지도 제가 좀 몇 개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정치 외교학과다. 이럴 때는 기사와 뉴스 검색할 때 정치 개혁이라든가 외교 문제, 사회 현상과 정치, 또 외교의 어떤 외교의 결과, 원인 이렇게 치면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전공하고 반드시 맞는 사회 트렌드 또 그 트렌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언어까지 같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과 이런 경우에는요. 경제 발전, 정치 아니면 세계 속의 경제 뭐 이런 것들 쳐보면 좋고요. 국제무역학과 요즘에는 다 글로벌 무역학과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국제통신 분야 또 아니면 무역실무, 상거래 뭐 이런 것들을 쳐보면 좋습니다. 이 키워드 찾는 거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그 대학에 그 지원한 전공이 있죠. 전공 학과를 찾아서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를 키워드로 가지고 와도 되는데 당연하죠. 이거는 조금 어려울래나 알아들으시는 분들만 홈페이지만 하시기 제대로 바랍니다. 보면. 맞아요. 그거 몇 번만 클릭하면 되는데 혹시 공과대학에는 어떤 키워드가 좀 있을까요? 전기전자공학 이런 거. 최근에 뭐 AI, 반도체, 맞아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맞아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 하다못해 휴대폰,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요. 전기 자동차.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전기 전자공학하고 컴퓨터공학이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공학은 조금 다르죠. 키워드가. 어떤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뭐 프로그래밍, 컴퓨터 회로, 모바일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뭐 이런 정도의 키워드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거는요. 절대로 찾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지금부터 그 준비하는 면접 과정은요. 다 입으로 해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꾸 말하도록 시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입에 붙어야 되니까. 언어 채집 끝!